꺼주세요. 안 들어도 돼. 듣지 마요. 경고했어요. 아니 지금 사연자분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야.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슐루션입니다. 사연을 읽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좀 성장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에세이를 읽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 토론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댓글창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몰래 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대놓고 이름을 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떡해. 자, 우연히 여자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3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손발이 덜덜 떨려서 따졌더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안부만 물은 거야. 나한텐 오빠밖에 없어라며 펑펑 우네요. 한 번만 눈 감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미련 없이 뒤돌아서야 할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드라마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의해서 혹시 사연자분의 감정이나 이런 게 바뀔 것 같으면 꺼주세요. 안 들어도 돼. 듣지 마요. 경고했어요. 아니 지금 사연자분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전 남친 생각이 왜 납니까? 잘 지내지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생각이 왜 나요? 지금 사연자분이랑 행복하면 사연이 왜 나? 지금 사연자분 오빠밖에 없으면 생각이 왜 나? 문자를 왜 보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전 연인과의 뭐 연락이나 카톡은 전 남자친구가 김치찌개를 너무너무 맛있게 끓여줬어. 근데 그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레시피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레시피를 모르겠어. 그러면 야 진짜 미안한데 너 그 김치찌개 어떻게 끓였냐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이게 잘 지내지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면 조금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 안부만 물은 거야. 나한텐 오빠밖에 없어라며 펑펑 우네요. 그냥 안부만 물은 거면 왜 웁니까? 물론 사연자분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셔갖고 여자친구분이 놀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터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경우에 정말 내가 당당하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싫다면 안 할게. 근데 내가 지금 처음 이렇게 한 건데 왜 오빠가 이렇게 화를 내? 나 못 믿어? 라고 나올 것 같아. 반댈 수도 있나? 반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억울해서 울 수도 있나?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연자분이 어느 정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우연히 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봤어. 어라? 전 여자친구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네? 잘 지내지?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얘기 더 해야 돼? 왜? 그래 생각이 왜 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잘 지내지?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안부만 물은 거야? 걔 안부가 왜 궁금해? 니네가 지금 안 맞았으니까 사랑이 끝났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야? 미련 있어? 미련이 있었으면 나랑 왜 사겨? 그리고 갑자기 걔 생각이 나면 걔한테 가. 왜 나랑 사겨?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걔가 막 울면서 정말이야. 그냥 안부만 물은 거야. 그래? 그러면 나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갖고 안부 물어봐도 돼? 잘 지내냐고 물어봐도 돼?
야, 나도 솔직히 어디 맛집 가갖고 걔랑 갔던데 동네 가면 걔 생각나. 근데 걔한테 문자 보내? 안 보내. 근데 넌 왜 보내? 갑자기 생각이 왜 나? 하지만 이 여자친구분이 진심으로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마음속으로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거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지켜봅시다.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과거 추억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거의 그 인연에 대해서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조금 아련하게 헤어져서 이성적인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진 않지만 정말 순수하게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뒤돌아서야 할까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지켜볼 거면 지켜보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의심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너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쌓이면 여자친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의심으로 보일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더 이상 얘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뒤돌아서시는 게 맞고, 그래도 도저히 얘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 줘야겠다, 한번 눈 감아 줘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눈 감는 순간 잊어버리세요. 다음 사연. 진짜 회사 옆자리 대리님 때문에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 혼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데 타자 치는 소리가 거의 천둥번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일하면서 혼잣말은 어찌나 하시는지 노캔 이어폰 껴도 다 뚫고 들어와요. 제가 파워 아이라 면전에 대고 말은 못하겠고 몰래 익명 포스트잇 붙여놓을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스트레스. 보통 어떤 청각에 예민한 사람들한테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 더 예민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는 하죠. 근데 저는 사연자분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뭐 카페에서 옆자리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익명 포스트잇을 붙여 놓는 걸 선택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소리에 자극을 받는 주파수와 데시벨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목소리가 엄청 큰 옆자리 사람의 대화는 오히려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유독 내가 신경 쓰이고 꽂히는 주파수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기계식 키보드 소리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계식 키보드 소리가 이 사연자분께 너무 거슬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하시는 혼잣말에 뭐 예를 들면 뭐 사사건건 불만이 있는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연자분께서 이 불만 섞인 혼잣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음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뭐 가가지고 대리님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약간 생각을 전환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저 대리님의 어떤 부분이 거슬리는가, 대리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이 사용하는 딱딱딱딱 키보드 소리나 저 사람의 혼잣말이 거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소음이 거슬리는 것인지, 정말로 그 소음이 거슬리는 것이라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말 죄송한데 기계식 키보드 소리가 제가 업무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대리님 자체가 싫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싫어서 키보드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혼잣말도 싫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좀 일단 빼보고 그 소리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저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연자분의
소음에 대한 거슬림이 후자일 경우에는 정말 싫지만 그 대리님과 정말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본다거나, 혹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대리님의 존재를 좀 지워본다거나, 이런 방법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 번 꽂히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알게끔 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파워 아이시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지만, 익명의 포스트잇 붙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정말 나인지 모르게, 익명으로 할 거면 정말 철저하게 타이핑해서 붙이세요. A4 용지에 뽑아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서 붙이세요. 난 거를 절대 모르게, 절대 몰라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귀가 갑자기 좀 간지러워. 다음 사연. 저기 제가 소위 말하는 갓생 중독인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퇴근 후엔 테니스에 영어 회화까지 스케줄을 꽉 채워 살거든요. 근데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엔 죄책감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들은 다 발전하는데 나만 뒤처지나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려요. 저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갓생 중독으로 사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미라클 모닝 해서 일어나시고, 퇴근 후에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영어 회화도 하시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고, 배우고 싶지만 따라하진 않을 법한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죄책감이 드는 게 저는 고민이 생겨요. 혹시 왜 갓생 사세요? 본인한테 그걸 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정 욕구와 성취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갓생사는 나 너무 멋있어, 나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 관리, 자기 발전을 꾸준히 해 나가는 분들은 쉼도 자기 발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좋아라고 한다면, 그 갓생 안에 잘 휴식을 하는 방법까지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끼워 넣었을 때 죄책감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남들은 다 발전하는데 나만 뒤처지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이 갓생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해서일까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번아웃이 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열정이 넘치고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먹고 덤비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고 정신력과 체력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갑자기 한순간에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전 방지를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나,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하는 나, 영어 회화를 준비해서 발전을 하는 나, 이 발전이 너무 행복한 나라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이 휴식이 내가 하는 발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틈이 되어주고, 이 휴식마저도 나의 발전이다. 남들은 어떻게 쉴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과연 내 삶에서 행복하지 않은 일이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는 갓생을 좋아해서 중독됐어 라고 한다면 휴식도 갓생에 포함시키세요. 그게 여행이 됐든 카페에 가서 쉬는 잠깐의 시간이 됐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갓생과 본인의 쉼의 밸런스를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도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대에 뒤처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막 향해서 경주마처럼 뛰어가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엔 그게 맞죠. 전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채널도 약간 좀 느린 채널이잖아요.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느린 걸음이 발전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탄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슐루션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